나는 아직도 그날을 잊을 수 없어요. 아무 일도 없던 그저 평범했던 하루였거든요. 그런데 돌아보면 그 평범함 속에 이미 조용한 균열이 있었어요. 그날 아침 회사 엘리베이터 앞에서 민재 선배를 처음 봤어요. 커피잔을 들고 서 있었죠. 대리님, 이쪽 타요. 그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어요. 그런데 그 부드러움 속에 뭔가 묘한 확신이 있었어요. 마치 나를 오래전부터 알고 있었던 사람처럼. 회사에서 나는 늘 조용했어요. 괜히 나섰다가 여자가 왜 이렇게 예민하냐는 말을 듣기 싫어서요. 회의에서 의견을 내면 팀장은 늘 웃으면서 말했죠. 나는 아직도 그날을 잊을 수 없어요. 은지 대리, 또 감정이 앞서네. 그럴 때마다 나는 웃으며 고개를 숙였어요. 감정이 아니라 논리였는데 내 말은 늘 감정으로 들렸죠. 그날 점심시간 팀 남자들이 식당에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요즘은 여직원 뽑기도 눈치 보인다니까. 괜히 뭐했다간 성희롱으로 몰려. 모두 웃었어요. 나도 웃었어요. 그냥 그래야 하는 줄 알았어요. 그때 민재 선배가 나를 슬쩍 보며 말했어요. 괜찮아요. 다들 농담이에요. 그의 표정엔 진심 어린 걱정이 섞여 있었어요. 그 순간 이상하게 마음이 편해졌어요. 그래, 그는 다른가 봐. 그렇게 생각했죠. 그날 이후로 민재 선배는 자주 내 자리에 들렀어요. 커피 마셨어요. 점심 뭐 먹을 거예요? 처음엔 부담스럽지 않았어요. 누군가 나를 신경 써준다는 게 오랜만이었거든요. 어느 날 퇴근 후 회사 앞 버스 정류장에서 그를 또 만났어요. 그는 내게 웃으며 말했죠. 퇴근길은 같이 가요. 늦은 밤 여자가 혼자 다니면 위험하잖아요. 그 말에 가슴이 이상하게 쿵 내려앉았어요. 날 걱정해주는 사람. 그렇게 느꼈죠. 하지만 그날 이후로 매일 퇴근길에 그가 서 있었어요. 우연이 아니었어요. 어느새 당연한 일이 됐죠. 그가 안 보이면 괜히 불안했어요. 나도 모르게 그를 기다렸어요. 어느 날 밤 술자리 후 회사 단톡방에 사진이 올라왔어요. 은지 대리, 주량 센데? 남자들이 웃으며 남긴 장난스러운 댓글. 그 밑에 민재 선배가 짧게 썼어요. 이런 사진 올리지 마세요. 그 순간 심장이 쿵 내려앉았어요. 누군가 나를 지켜준다는 기분에 이상하게 눈물이 났어요. 그는 나를 위해 화를 낸 거였어요.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날 밤 그가 내게 톡을 보냈어요. 은지 씨, 이런 자리엔 너무 늦게까지 있지 마요. 세상은 생각보다 잔인하니까요. 그 말이 다정하게 느껴졌어요. 그때까진. 며칠 뒤 나는 커피를 마시다 컵을 떨어뜨렸어요. 괜찮아요? 민재 선배가 급히 와서 내 손을 잡았죠. 손끝이 닿는 순간 묘하게 따뜻했어요. 그는 종이컵을 새로 건네주며 웃었어요. 은지 씨는 손이 참 작네요. 그 순간 나는 웃었어요. 그런데 이상하게 그 말이 며칠 동안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그날 밤 휴대폰으로 알림이 울렸어요. 인스타그램 새로운 팔로워 콰이엇 와치. 이상하게 프로필 사진이 없었어요. 그냥 검은 배경. 그런데 게시글 하나가 눈에 들어왔어요. 오늘은 커피를 쏟은 그녀를 봤다. 손이 참 작았다. 그 순간 등골이 서늘해졌어요. 누구지? 그 다음 날 민재 선배가 내 책상 위에 초콜릿을 올려두며 말했어요. 어제 놀랐죠? 커피잔 떨어뜨릴 때. 손이 작으니까 조심해야 돼요. 순간 숨이 멎는 것 같았어요. 설마? 그날 이후 인스타그램에 계속 글이 올라왔어요.
그녀는 오늘 회색 가디건을 입었다. 그녀는 오늘 점심에 김치볶음밥을 먹었다. 그녀는 오늘 웃었다. 하지만 그 웃음은 슬펐다. 누군가 나를 지켜보고 있었어요. 정확히 매일. 나는 무서워졌어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 계정의 글을 읽을 때마다 심장이 이상하게 뛰었어요. 그가 나를 보고 있다는 안도감이 나도 모르게 달콤하게 느껴졌어요. 그게 사랑이 아니라는 걸 그땐 몰랐어요. 나는 그때 그 계정을 차마 신고하지 못했어요. 무서웠지만 이상하게 손가락이 움직이지 않았어요. 그가 아닐 거야, 단지 우연이겠지. 그렇게 스스로를 속였죠. 민재 선배는 여전히 다정했어요. 퇴근길마다 기다려줬고 내가 아프다고 하면 약을 사서 집 앞까지 가져다 줬어요. 요즘 날씨가 쌀쌀하죠. 이럴 땐 손 따뜻하게 하고 다녀요. 그 말에 나는 이상하게 울컥했어요. 그는 늘 정확히 내가 느끼는 감정을 알고 있었어요. 누가 나를 속상하게 했는지, 어디가 아픈지, 심지어 그날 어떤 옷을 입었는지도요. 회색 가디건보다 검은색이 훨씬 잘 어울려요. 그 말에 순간 등골이 서늘했지만 그의 미소는 너무 따뜻했어요. 우린 연인이 되었어요. 거의 자연스럽게. 그는 내 손을 잡으며 말했어요. 은지 씨, 나는 그냥 당신이 걱정돼요. 당신은 세상에 너무 무방비하거든. 그 말이 이상하게 위로가 되었어요. 나는 늘 혼자였으니까요. 누군가 나를 지켜본다는 게 그때는 안심이었어요. 하지만 그건 시작이었어요. 연인이 된 후 민재의 메시지는 점점 늘어갔어요. 아침에 출근하면 오늘은 왜 화장 안 했어요? 점심시간엔 누구랑 먹어요? 퇴근 후엔 왜 이제 들어가요? 처음엔 귀여웠어요. 나를 이렇게 생각해주는구나. 그런데 어느 날부턴가 그의 말투엔 묘한 압박이 섞여 있었어요. 점심 먹을 땐 남자랑 있지 마요. 회사 단톡방에서 말 너무 많이 하지 마요. 괜히 오해 사요. 회의 시간에 웃지 마요. 남자들 다 오해해요. 그의 말은 다 배려로 포장돼 있었어요. 하지만 그 속엔 통제의 그림자가 있었어요. 나는 점점 말수가 줄었어요. 팀 사람들은 요즘 왜 이렇게 조용해요? 라고 물었지만 그때마다 나는 웃으며 대답했죠. 그냥 피곤해서요. 민재는 내 집 근처 카페를 자주 찾아왔어요. 퇴근길에 커피 한잔 하자. 처음엔 그게 좋았어요. 그런데 어느 날 내 친구 지연이랑 만날 때 우연히 나타났어요. 아, 여기 있었네요. 그는 미소를 지었지만 그 눈빛 속엔 묘한 불편함이 있었어요. 지연은 나중에 물었어요. 은지야, 너 그 사람 좀 이상하지 않아? 나는 화를 냈어요. 왜 그래? 민재 선배 좋은 사람이야. 나 진짜 오랜만에 누군가한테 사랑받는 느낌이야. 지연은 한참을 말없이 바라보다 말했죠. 그래, 사랑이라면 좋은 거겠지. 그날 밤 민재에게서 메시지가 왔어요. 그 친구랑은 너무 자주 만나지 마요. 난 그냥 걱정돼서 그래요. 그 친구, 나에 대해 뭐라 하던가요? 순간 심장이 멎었어요. 봤던 거야. 어떻게 알았지? 며칠 후 회사 주차장에서 내 차 사이드 미러에 포스트잇이 붙어 있었어요. 차 고장 났어요. 점검 받아요. 글씨가 너무 익숙했어요. 민재의 필체였죠. 그날 퇴근길에 물었어요. 혹시 제 차 봤어요? 그는 웃으며 말했어요. 그럼요. 내가 관리해줬어요. 요즘 이상한 차가 자주 근처에 서 있더라고요. 그의 말은 이상했어요. 하지만 동시에 이상할 만큼 달콤했어요. 날 지켜보고 있었구나.
그런데 그건 사랑이 아니라 감시였죠. 그 즈음부터 회사 생활이 달라졌어요. 민재는 사소한 것에도 참견하기 시작했어요. 내 보고서 내용에, 메일 제목에, 심지어 프린터 앞에서 다른 남자와 웃는 것도 싫어했어요. 그 남자랑 무슨 얘기했어요? 그냥 일 얘기요. 근데 왜 웃었어요? 처음엔 장난인 줄 알았어요. 하지만 그의 눈빛은 진지했어요. 그건 질투가 아니라 통제였어요. 나는 점점 숨이 막혔어요. 그와 있을 때면 긴장이 됐어요. 전화가 오면 가슴이 뛰었고 답장을 늦게 하면 죄책감이 들었어요. 어느 날 내가 늦은 퇴근을 하고 집에 들어가려는데 현관 앞에 장미꽃이 놓여 있었어요. 오늘도 수고했어요. 내 사랑. 카드엔 짧은 글. 민재의 글씨체. 하지만 그건 내 집 주소를 알고 있다는 뜻이었어요. 난 알려준 적이 없었는데. 그날 밤 그가 전화를 걸어왔어요. 집에 잘 들어갔어요. 나는 그때서야 깨달았어요. 그는 내가 사는 곳을 이미 알고 있었어요. 은지 씨, 내가 걱정돼서 그래요. 요즘 세상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난 그냥 당신이 안전하길 바랄 뿐이에요. 그 말이 이상하게 들렸어요. 내가 안전하길 바라는 사람이 왜 이렇게 나를 무섭게 만드는 걸까? 며칠 뒤 지연이 내게 말을 꺼냈어요. 은지야, 나 그 사람 알아. 누구? 민재. 예전에 나랑 사귀었어. 순간 온몸이 식었어요. 무슨 소리야? 그 사람 나한테도 똑같았어. 보호한다는 말로 모든 걸 통제했어. 그때 나는 그걸 사랑이라 믿었어. 나는 믿지 않았어요. 믿고 싶지 않았어요. 민재가 그런 사람일 리 없다고. 하지만 머릿속에 스쳐갔어요. 그 계정, 그 포스트잇, 그 장미. 모든 게 연결됐어요. 그날 밤 나는 처음으로 민재에게 말했어요. 그만 연락해요. 그는 잠시 침묵하더니 낮게 웃었어요. 은지 씨, 내가 없으면 당신은 위험해져요. 그날 이후 매일 밤 새벽 2시마다 휴대폰이 울렸어요. 발신자 없음. 한 번도 대답하지 못했어요. 그저 화면을 바라보며 손끝이 떨릴 뿐이었죠. 그의 사랑은 점점 벽이 되었어요. 나는 그 벽 안에 갇혀 있었어요. 하지만 그때까지만 해도 나는 아직도 그걸 사랑이라 부르고 있었어요. 그날도 평소처럼 퇴근을 준비하던 저녁이었어요. 모니터 속 커서가 깜빡이는데 어디선가 시선이 느껴졌어요. 창가 쪽으로 고개를 돌리자 유리 너머로 민재가 서 있었어요. 창문 너머에서도 느껴질 만큼 차가운 눈빛이었죠. 그는 웃지 않았어요. 그냥 나를 보고 있었어요. 그날 이후 그의 연락은 더 잦아졌어요. 아침엔 잘 잤어요. 점심엔 오늘은 누구랑 먹어요? 밤에는 나 없이도 괜찮아요? 나는 답을 하지 않았어요. 점점 그에게서 도망치고 싶었어요. 그런데 도망칠 수가 없었어요. 회사에서도 집 앞에서도 심지어 카페에서도 그를 봤으니까요. 하루는 카톡 알림이 울렸어요. 은지 씨, 오늘 지연이랑 또 만나죠? 나는 소름이 돋았어요. 지연에게는 아무 말도 안 했는데 그는 어떻게 알고 있는 걸까? 그날 밤 집 현관문 앞에서 누군가의 그림자가 보였어요. 노크 소리. 조심스러운 남자의 목소리. 은지 씨, 나예요. 문 좀 열어요. 심장이 쿵쿵 뛰었어요. 나는 입을 틀어막고 숨을 죽였어요. 잠시 후 그가 문 뒤에서 낮게 말했어요. 이러지 마요. 난 당신을 해칠 생각 없어. 그냥 나 좀 봐요. 그 목소리는 슬펐어요. 정말 울 것 같았어요.
하지만 그보다 더 무서웠어요. 나는 조용히 불을 껐어요. 그리고 문 너머의 그림자가 사라질 때까지 꼼짝도 하지 않았어요. 그 다음 날 회사에 나오지 않았어요. 지연이 전화를 걸어왔죠. 야, 은지야. 민재 차장이 오늘 아침에 회사 옥상에서. 그녀는 말을 잇지 못했어요. 떨어졌대. 순간 귀가 멍해졌어요. 죽었다는 거야? 응. 내가 휴대폰을 떨어뜨린 소리가 공기 속을 울렸어요. 머리가 멍했어요. 모든 게 느리게 움직였어요. 회사 로비엔 경찰들이 왔어요. 사람들은 속삭였어요. 자살이라던데. 요즘 우울했다고 하잖아. 은지 대리랑 무슨 일 있었대. 나는 아무 말도 못했어요. 몸이 공중에 떠 있는 기분이었어요. 며칠 뒤 그의 장례식장에 갔어요. 하얀 국화꽃, 울음 섞인 숨소리, 그리고 그의 어머니. 그녀는 차분했어요. 은지 씨죠? 그 아이가 자주 이야기했어요. 그녀는 내 손을 잡았어요. 그 손이 너무 따뜻해서 눈물이 났어요. 이건 그 아이가 당신에게 전해달라 했어요. 그녀는 내게 휴대폰 하나를 건넸어요. 민재의 휴대폰. 검은색 케이스, 화면엔 잠금 해제되어 있었어요. 그 안엔 기록이라는 메모 앱이 열려 있었어요. 스크롤을 내리자 수많은 글들이 보였어요. 그의 일기였어요. 기록 5월 22일. 오늘 그녀가 웃었다. 하지만 그 웃음이 누구에게 향한 건지 모르겠다. 나는 불안했다. 그녀를 잃고 싶지 않다. 기록 6월 3일. 회사에서 들었다. 상무가 또 여직원 괴롭혔다고. 하지만 아무도 말하지 않는다. 이 구조는 썩었다. 내가 나서야 한다. 기록 7월 15일. 그녀는 나를 무서워한다. 나는 그녀를 사랑한다. 그런데 왜 이게 죄처럼 느껴질까? 스크롤을 내리자 마지막 문장이 보였어요. 기록 8월 2일 새벽 314. 내가 폭로를 시작하면 그들이 은지를 가만두지 않을 거다. 그러니까 내가 먼저 사라지는 게 맞다. 손이 떨렸어요. 그가 죽은 이유가 단순한 집착이나 광기가 아니었다는 걸 그제야 깨달았어요. 민재는 회사 내부의 성비리, 성희롱 은폐 자료를 모으고 있었어요. 그는 상무 박태호가 저지른 모든 걸 폭로하려 했던 거예요. 그 과정에서 나를 지키려 했던 거예요. 그의 집착은 어쩌면 그 스스로 만든 죄의 속죄였을지도 몰라요. 그날 밤 지연이 찾아왔어요. 눈이 퉁퉁 부어 있었죠. 나 그 사람 미워했었어. 근데 결국 나도 그 사람을 죽인 거야. 나는 그녀를 바라봤어요. 무슨 말이야? 그 사람 그날 내게 전화했어. 은지에게 다 말해줘. 내가 왜 그런 짓을 했는지. 근데 나는 받지 않았어. 난 그냥 무서웠어. 그녀는 오열했어요. 나도 울었어요. 우린 같은 남자를 사랑했고, 같은 남자에게 상처받았고, 같은 남자를 오해했어요. 며칠 뒤 민재의 장례식이 끝난 뒤 그의 어머니가 다시 연락을 주셨어요. 은지 씨, 그 아이의 노트북을 정리하다가 당신 이름으로 된 폴더가 있더군요. 그 폴더 안엔 수백 장의 사진이 있었어요. 회사에서, 버스 정류장에서, 카페에서 모두 내가 나도 모르게 찍힌 모습이었어요. 처음엔 공포였어요. 그런데 이상하게 그중 한 장에서 눈을 뗄 수 없었어요. 내가 회의 중에 몰래 웃고 있는 사진. 그 밑엔 한 문장이 적혀 있었어요. 그녀는 나 때문에 웃었다. 그 문장을 읽는 순간 심장이 조용히 무너졌어요. 그의 죽음은 세상에선 단순한 우울증 자살로 기록됐어요.
그가 모았던 자료들은 회사에서 모두 사라졌어요. 상무 박태호는 잠시 휴직했다가 몇 달 뒤 아무 일 없었다는 듯 복귀했어요. 그리고 나는 여전히 그 회사에 다녀요. 누군가 그가 시작한 싸움을 마무리해야 할 것 같아서요. 가끔 엘리베이터에 탑승할 때 그가 서 있던 자리로 시선이 가요. 커피잔을 든 손, 그때의 미소, 그의 목소리. 퇴근길은 같이 가요. 여자가 혼자 다니면 위험하잖아요. 그 말이 아직도 귓가에 남아있어요. 그가 왜 그 말을 했는지 이제는 조금 알 것 같아요. 민재가 떠난 뒤로 계절이 2번 바뀌었어요. 봄이 다시 찾아왔지만 내 안에는 아직 겨울이 남아있었어요. 그의 물건들은 다 정리됐지만 그가 남긴 메모 하나만은 버리지 못했어요. 작은 흰 봉투에 손글씨로 써 있었어요. 은지에게 나중에 꼭 읽어줘. 그 봉투를 만질 때마다 손끝이 떨렸어요. 그 안에 뭐가 있을지 알고 있었지만 믿고 싶지 않았어요. 퇴근 후 집으로 돌아와 조용히 불을 끄고 책상 앞에 앉았어요. 그리고 그 편지를 꺼냈어요. 봉투 속엔 한 장의 종이와 작게 접힌 USB가 들어있었어요. 종이를 펼치자 그의 글씨가 보였어요. 은지 씨, 이걸 보고 있다면 나는 이미 당신 곁에 없겠죠. 나 참 바보였어요. 당신을 사랑하면서 그 사랑이 얼마나 무겁고 얼마나 폭력적이었는지 몰랐어요. 나는 당신을 지키려 했어요. 세상으로부터, 남자들의 시선으로부터, 상무의 더러운 손으로부터. 그런데 어느 순간 깨달았어요. 나는 세상보다 더 무서운 존재가 되어 있었다는 걸. 당신을 감시하면서 그게 보호라고 믿었어요. 내가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얼마나 두려웠는지 당신은 모를 거예요. USB 안에는 내가 모은 자료가 있어요. 이건 당신이 결정해요. 세상에 알릴지 아니면 불태울지. 내가 바라는 건 하나예요. 나를 멈춰줘요. 나 같은 사랑이 다시는 세상에 생기지 않게. 나는 USB를 손에 쥐고 울었어요. 손바닥 위에서 그 작은 금속이 얼마나 차가운지 그 차가움이 그의 마지막 체온처럼 느껴졌어요. 며칠 뒤 나는 결심했어요. 그가 남긴 자료를 경찰에 제출했어요. 그 속엔 회사의 내부 고발 문서, 성희롱 은폐의 정황, 그리고 상무의 사적인 지시들이 빼곡히 담겨 있었어요. 사람들은 놀랐고 회사는 흔들렸어요. 뉴스에 이름이 오르내렸고 사람들은 수군댔어요. 그 차장이 그런 일을. 겉으론 멀쩡했는데 그 여자 때문에 그런 거라잖아. 나는 그 말을 들으며 조용히 웃었어요. 그래요, 결국 사람들은 모든 걸 여자 탓으로 돌리죠. 하지만 이제는 괜찮아요. 내가 침묵하지 않았다는 게 그를 위해, 그리고 나 자신을 위해 유일하게 해줄 수 있는 일이었으니까요. 며칠 후 회사 복도 끝에 민재가 서 있던 그 창가 앞에 섰어요. 유리 너머로 봄비가 내리고 있었어요. 나는 조용히 속삭였어요. 이제 됐어요, 민재 씨. 당신은 멈췄고 이제 세상은 다시 움직이겠죠. 그때 휴대폰이 울렸어요. 발신자 없음. 순간 심장이 쿵 내려앉았어요. 화면을 보는데 메시지 한 줄이 떠 있었어요. 고마워요, 은지 씨. 이젠 내가 아니라 당신이 세상을 지켜줘요. 순간 화면이 꺼졌어요. 나는 한참 동안 그 자리에 서 있었어요. 창밖에는 비가 그치고 햇살이 스며들고 있었어요. 유리창에 비친 내 얼굴은 어딘가 조금 달라져 있었어요. 예전엔 누군가의 그림자에 숨어 있었지만 이제는 스스로의 얼굴로 서 있는 사람이었어요.
퇴근길 지하철 유리창에 비친 사람들 사이에서 그의 모습을 본 것 같았어요. 커피잔을 든 손, 익숙한 웃음. 나는 그에게 말했어요. 이제 됐어요. 우린 서로의 감옥이 아니에요. 지하철이 터널로 들어가며 모든 빛이 사라졌어요. 그리고 어둠 속에서 그의 목소리가 들린 것 같았어요. 은지 씨, 사랑은 감시가 아니라 이해였네요. 지금도 가끔 휴대폰 알림이 울릴 때면 가슴이 두근거려요. 혹시 그가 또 메시지를 보낸 건 아닐까 어리석은 생각이 들기도 해요. 하지만 곧 웃어요. 그는 이제 세상 어딘가에서 내가 아닌 그가 지키고 싶던 세상을 바라보고 있을 테니까요. 그의 사랑은 틀렸지만 그의 진심은 거짓이 아니었다. 그게 내가 내린 결론이에요. 그가 남긴 마지막 메시지, 그건 사실 나를 위한 게 아니라 세상을 향한 고백이었는지도 모르겠어요. 나는 이제 매일 아침 커피를 마실 때 그가 자주 했던 말을 떠올려요. 퇴근길은 같이 가요. 그 말은 이제 나에게 혼자가 아니야라는 뜻으로 남았어요. 그 남자의 마지막 메시지 사랑이라 믿었던 통제.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여러분의 사랑입니다.